우리가 이제 덧셈 비교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차이값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를 덧셈 계산하는 것 역시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지만 덧셈 값을 차이값 비교를 통해서 대소 비교하는 건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우리가 앞서서 덧셈의 주제를 어떤 값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 그리고 대소 비교를 하는 것,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 대소 비교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차이값 비교는 굉장히 유의미한 도구가 됩니다. 자료 해석 문제의 대부분은 그 값이 얼마인지를 묻지 않고 어떤 것이 더 큰가와 같이 대소를 비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행인 것은 덧셈 계산보다는 비교를 하는 게 더 쉽고 구체적 값을 도출하는 것보다는 더 큰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더 간단한 단계를 거칠 수 있어요. 덧셈 비교의 핵심은 차이값 비교라고 할 수 있고 매우 역설적이게도 덧셈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뺄셈을 하게 됩니다. 차이값에서 이 차이가 뺄셈과 같은 의미를 가지겠죠. 중요한 점은 실제 사고 과정 순서이다. 1단계에서 확인되면 거기서 판단을 마무리하되 처리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면서도 빠른 덧셈 비교를 해달라는 거겠죠. 자, 1단계와 2단계를 이렇게 구분할게요. 1단계라면 이 구성 요소 자체가 모두 큰 거예요. 각 구성 요소가 모두 크다면 굳이 합산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쪽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바로 예시를 볼게요. 816, 257 더하기 67088입니다. 884, 612 더하기 7051, 6이에요. 콤마를 기준으로 콤마 앞에 세 자리가 있는 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콤마 앞에 두 자리가 있는 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816보다는 884가 크고 67보다도 70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측 값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굳이 계산을 하나도 해보지 않더라도 먼저 양 값이 모두 크거나 작은 경우가 아닌지를 확인하면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운 좋은 선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예시를 하나 더 볼게요. 159, 533, 그리고 83767입니다. 79925, 151, 660이에요. 보시면 다시 한번 콤마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볼게요. 83과 79, 159와 152를 비교해보면 다시 한번 우측 값이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첫 번째로 나온 수와 두 번째로 나온 수가 비교의 대상이 되고 두 번째로 나온 수가 첫 번째로 나온 수와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 혼동할 수 있지 않을까의 측면에서 예시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큰 수 플러스 작은 수, 비교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변 역시 작은 수가 먼저 나오고 큰 수가 뒤에 나왔지만 큰 수끼리 비교를 하고 작은 수끼리 비교를 하면서 간단하게 넘길 수 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콤마를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의 대상을 찾게 됐을 때 굳이 이런 고민 없이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왕왕 존재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각 값이 모두 크거나 작지는 않은 경우예요.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덧셈을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도록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자, 직접 덧셈하지 않고 차이값으로 비교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때 비교하는 방법은 방향성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증가, 분을 비교하는 방법, 나머지는 기준값을 잡고 차이값을 비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예시예요. 539716과 320974, 548639와 315205입니다. 자, 봤을 때 큰 값, 자, 콤마는 다 세 자리 앞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자릿수로 비교를 할 수는 없겠고 더 큰 값끼리 더 작은 값끼리를 보게 되면 작은 값은 첫 번째 가로가 더 크고 큰 값은 두 번째 가로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2단계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앞 세 자리를 통해서 근사값을 잡아 놓을게요. 자, 첫 번째로 증가분을 비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큰 것끼리 비교를 했을 때요. 539는 548이 되기 위해서 플러스 9가 필요해요. 그쵸? 그런데 315는 321이 되기 위해서 플러스 6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한 우측 값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준값을 하나 잡고 우리가 그걸 토대로 비교를 해보는 건데 좌측이나 우측 중에 하나를 제일 먼저 기준을 잡을게요. 예를 들어서 우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값의 경우에는 539에 대해서는 플러스 9이고 이제 따로 적을게요. 315가 321에는 6이 작음으로 빼기 6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3의 값을 가지는 우변이 더 크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사값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값을 잡거나 증가분을 잡거나 충분히
너무 엄밀한 계산 없이도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가 구성되고 있으니까 이전에 이야기했던 각산법의 계산처럼 너무 복잡한 계산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도록 할게요. 참고로 실제로 계산해보면 우변이 더 크게 되며 차이는 3154이다. 방법 1과 2에서 두 값의 차이는 3이고 우리는 이 중에 이 3을 찾아내게 된 거죠. 유효 숫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작은 자릿수를 계산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하고 암산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마치 유효 숫자처럼 세 자리씩만 정해주게 됐는데 증가분을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 갔을 때 플러스 얼마입니까? 플러스 65죠. 이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 72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더해진 값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좌변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기준법이라는 건 크게 다른 것은 아니고 이 우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65, 좌측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에는 좌측이 더 크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빼기 72이고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7을 통해서 이 값이 더 작다라는 것을 부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좌변이 더 큰 케이스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984가 1153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처럼 보수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는데 1153의 경우에는 984에서 16을 더해준 1000 그 자체에서 153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차이값은 169라고 보면 되나요? 여기서는 플러스 169 그리고 요렇게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491에서 일단 9를 더해서 500을 만들어준 다음에 133을 더하면 633이 되죠. 요거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142가 되므로 플러스 142가 돼요. 자, 우측으로는 플러스가 더 컸으니까 부등호가 요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굳이 우리가 요렇게 계산하지 않고 기준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단 169를 우측에 놔주고 142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이때 169가 142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이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이 우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부호가 양수일 때는 우측의 값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돼요. 여러 가지 이때까지 배웠던 덧셈과 뺄셈의 방법들을 계속해서 짬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주세요. 자, 만약 덧셈해야 되는 값들 중 동일한 값이 있다면 소거하고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들을 계산해야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66이 동시에 들어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각각을 모두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덧셈 비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보이는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 488과 51, 48과 516이 있어요. 자, 이것들은 이런 소거를 통해서 간단하게 더 적은 덧셈만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지 시험장에서도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변에서 좌변으로 갔을 때 얼마가 늘어나는지 좌변에서 우변으로 갔을 때 얼마가 늘어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변과 좌변의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한 것이 그 자체로 차이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우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봤죠? 덧셈 비교라는 것은 차이값을 비교한다고 했고 이 차이값을 비교함을 통해서 정확한 값을 알아낼 수는 없지만 대소 비교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 맥락하에서 덧셈 비교를 보고 있다는 거 놓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덧셈 비교에 대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덧셈 비교 자체는 우리가 좌측 연산 중에서는 덧셈을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암산을 하거나 식을 변형을 하더라도 조금 덜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시간에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두는 게 유효하니까 꼭 복습을 잘 할게요. 생각보다 마지막에 우리가 확인했던 이 소거 방식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덧셈의 차이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덧셈의 소거 방식에서 예시로 든 내용조차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더 보이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488과 51 그리고 48과 51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유사하죠. 여기서도 숫자를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488과 51을 더하면 539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516과 23을 더해도 539가 되도록 세팅을 했죠. 이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두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비교하고 시간을 쓰라는 게 아니라 소거하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과 같아요. 사실은 48 플러스 87과 39 플러스 90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 거고 이때도 우리가 120이라는 숫자를 빼고 본다면 120을 빼기 위해서 40과 80을 모두 빼야 되죠. 15라고 할 수 있고 90과 30을 모두 빼서 120이면 9죠.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값을 기출문제에서는 물어봐 줍니다. 우리가
속어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은 이런 숫자가 보였지만 저는 안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학생들도 의심하는 눈으로 보고 속어 자체를 염두에 두고 숫자 조합들을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문제지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상담받는 학생들 중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정말 간단한 실수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도 속어하는 값들을 그어주고 나서 48과 87을 챙겨줘야 되는데 87만 있는 줄 알았다든지, 39와 90을 챙겨줘야 되는데 또 하나만 있는 줄 알았다든지, 조금만 신경을 써도 하지 않을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속어를 하게 될 때는 긋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어떤 숫자가 살아있는지를 또 같이 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긋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남은 숫자가 뭐였는지 항상 눈에 띄게 표시를 해주세요. 금방 제가 착안했던 것처럼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어떤 의도를 넣어두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쁜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받고자 노력해주는 경향이 있어요.